봅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필기는 그렇지 않은데 필기는 자꾸 중간에 한두 명씩 사라져요. 왜냐하면 이게 이 과정이 재밌는 과정은 아니거든. 여러분이 잘 마지막까지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도록 이렇게 합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재미는 없지만 텐션을 높여서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됩니다. 조금만 더 공유했어? 뭐? 인식? 레코딩 더 프로그레스 되나? 녹음이 누가 급행이 되고 그래야지. 근데 영화 안 볼 거야? 이번에 재밌대. 나도 보고 싶은데 돈이 없어. 이번에 내가 진짜 없고. 자, 됐죠? 자, 여러분 처음부터 이제 외워야 될 부분이 있고, 그렇죠? 외워야 될 부분, 이해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커밀 쪽은 주로 이제 암기해야 될 거예요. 저랑 같이 암기하고 좀 이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 수업이 끝나면 반드시 복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지금이 공부하기가 제일 좋은 시기고, 이 점수는 어디서 많이 나오냐면 결국은 커밀에서 많이 나와요. 자, 그럼 1번부터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컴퓨터 연산 장치에 있는 누상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는데 누상기에 대한 거를 제가 잠깐 설명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건 인강으로 든 사람들은 이 화면이 가려져서 좀 잘 보이지 않는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연산 장치를 여러분 CPU라고 하는 중앙 처리 장치가 있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 이 중앙 처리 장치는 사람의 두뇌와 같은 역할을 해요. 머리와 같은 역할. 이 중앙 처리 장치 안에 제어 장치와 연산 장치가 있어요. 제어 장치는 명령을 해독하고 어떤 제어 신호를 보내는. 이걸 놓고 왔다고? 연산 장치는요,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을 하는 건데, 여러분, 연산은 다 가상기로 합니다. 가상기로 한다는 거는 감상기 뺄 셈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만약 2 빼기 3이다.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하냐면, 이제 마이너스 음가를 가진 것으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2 플러스 마이너스 3으로 만들어주는데, 이 마이너스 3 음가를 가지고 있게 하는 것을 이거를 보수라고 하고, 이것을 하는 것을 보수기라고 해요. 보수기. 알겠죠? 보수기. 그다음 이때 더했을 때 음가 마이너스를 어디에 저장하냐면 연산의 결과, 연산 결과, 임시 결과를 어디서 갖고 있냐면 누산기에서 갖고 있어요. 누산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음수다 또는 뭐 다리가 넘어갔다. 다리가 넘어가는 걸 오버플로우라고 하거든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 이런 것들은 상태 레지스터에서 가지고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2가 쭉 넘어옵니다. 2가 넘어와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 넘어올 때 이때 보수기가 붙겠죠? 이 데이터가 붙어 있는 게 뭐냐면 데이터 레지스터예요. 여기도 데이터 레지스터 1, 2고 이게 딱 붙어서
더해서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마이너스 1을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누산기. 알겠죠? 누산기에 저장하고 이때의 상태를 어디다 저장한다고요? 상태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를 보면은 이게 음수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다음에 그 외에 뭐 인덱스 레지스터라는 게 있는데 주소 변경을 위해 사용되는 레지스터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상기는 덧셈을 수행하는 거다. 보수기는 뺄셈을 하기 위해서 입력된 값을 보수로, 즉 음가를 가지고 있는 거. 음가를 가지고 있는 수를 만들어주기 보수기고, 누산기 뭐예요?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저장을 레지스터.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데이터 레지스터, 연산에 사용된 데이터를 기억하는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는 이때의 상태값을 갖고 있다. 여기서 시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냐면 3기. 다른 건 잘 안 그 다음에 나와요. 보수기도 좀 나와요. 나머지 것들은 많이 나오진 않고 이 정도 상태 레지스터. 세 가지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1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무엇일까요? 1번.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물론 제어장치 쪽 얘기도 있는데 그래도 제어장치 쪽에 명령을 해독하는 거가 있어요. 그래서 요 정도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명령 해독한 장치야. 그러면 제어장치에 명령 해독. 지금 아까 이거는 어디 있는 거예요? 연산장치. 됐어요? CPU 안에 두 가지가 있다. 제어장치와 연산장치가 있다. 제어장치는 명령을 해독하고 제어하는 신호를 한다. 연산장치는 뭐냐면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 됐죠? 오케이? 됐어요? 네. 드리겠습니다. 한 번 더 해볼까? 여러분 외우게? 네. 한 번 더 설명해볼까? 이제 마지막으로 CPU 중앙 처리 장치가 있어요. 그렇죠? 네. CPU 중앙 처리 장치는 뭐하고 뭐가 있다고? 제어장치랑 제어 연산장치. 장치하고 연산 장치가 있다. 그 다음에 얘 제어 장치는 뭐냐면 명령을 해독하고 제어 신호를 보낸다. 연산 장치는 뭐예요? 연산을 하는 거예요. 연산을 하는데 특히 뭘 하는 거? 가산을 하는 거예요. 더하기. 알겠죠? 그럼 예를 들면 아까처럼 2가 내려옵니다. 마이너스 3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여기 2가 들어오죠? 이게 데이터 레지스터. 그럼 마이너스 3이 내려오는데 그냥 들어오면 안 되죠. 마이너스 3을 품고 있으려고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3을 보관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뭘 연결해줘요? 보수기. 문가를 가질 수 있게. 오케이? 네. 두 개를 더해요. 이게 더할 때 적용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 아까 그걸 안 썼는데 이걸 하는 가상기라고 그래요. 가상기는 더해주는 더해주는 거. 더해서 이때 연산 결과를 어디에 갖다 놔요? 연산의 결과 유산기. 그 값은 틀림없이 뭘까요? 마이너스 1 값이겠죠? 네. 마이너스 1 값. 이때의 상태를 누가 갖고 있어요? 상태 레지스터. 그럼 뭐 분수 오버플로우. 이런 장치를 뭐라 그래요? 연산 장치를. 찍어도 돼요? 네. 찍어주실 수 있을까? 그럴까? 아니, 나 하지도 않았거든.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 처음에는 좀 설명이 길어요. 그래 진도가 느리는데 뒤에 보면은 계속 나갑니다. 자, 2번 인터넷 주소 체계를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처음에는 어려워요. 근데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반복돼서 나오니까 그때는 좀 쉬워지니까 처음에는 좀 필기하면서 여러분 들으시면 돼요. 여러 번 반복합니다. 화면은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화면은 나중에 보면 조금 쉬워져요. 근데 스프레드시트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스프레드시트는 점수 따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컴퓨터에서 많이 따야 돼요. 자, 인터넷 주소 체계. 인터넷 주소. 옛날에는 IP 버전 4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IP 버전 6로 얘가 변화됐어요. 그렇죠? IP 버전 4는 옛날이에요. 근데 요즘에 왜 IP 버전 6가 나왔냐면 IoT, 사물 인터넷. 사물 인터넷이 나오면서 IP 주소가 부족하니까 IP6가 나왔습니다. IP 버전 4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8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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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비트 이렇게 해서 총 몇 비트? 128? 48에 48 얼마야? 32비트. 그 다음에 구분은 뭘로 해요? 점으로 해요. 그 다음에 클래스라는 게 존재해요. 클래스가 존재한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 뭐 이런 게 있습니다. 다른 몰라도 외우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다라는 거. 그 다음 IP 버전 6를 잠깐 보겠습니다. IP 버전 6는요. 16비트 콜론 16비트 콜론 16비트 콜론 16비트 콜론 그래서 이게 몇 개가 있냐면 8개. 그러니까 이거는 8비트씩 몇 개 그룹이었어요? 네 그룹. 8비트씩 4개 그룹으로 되어 있었고 얘는 16비트씩 8개 그룹. 외우세요. 네. 외우셔야 돼요. 8개 그룹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구분은 뭐로 하느냐? 콜론으로 해요. 콜론으로 구분해요. 그러다 보면 이 16비트라는 게 여러분 1비트가 이 16비트를 뜯어보면은 만일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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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6일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은 얘를 하나로 쭉 쓰면 얘를 0으로 쓸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0으로 쓸 수 있으면 이 0은 생략 가능합니다. 16비트 하나를 갖다 덩어리를 보면 이렇게 쓸 수 있다. 이 중에서 1도 나올 수 있고 어떻게 쓸 수 있어요? 0, 1, 0, 1, 0, 0, 0, 0, 1, 0, 1, 1, 1, 1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구분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수를 표현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얘는 클래스가 없어요. 없어요. 클래스가 없어요. 그 다음에 호환성은 좋아요. 좋아요. IP 버전 4하고 IP 버전 6는 호환성이 좋아요. 자, 그러면 잠깐 보겠습니다. 옳은 것이죠? 네. 옳은 것이죠? 자,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뭐가 틀렸을까? 그 8비트씩이 아니라 16비트씩. 그렇죠. 이거 128비트는 맞아요. 네. 여러분 이거 외워야 돼요. 여러분 얘는 IP 버전 4는 32비트예요. 얘는 128비트예요. 암기하셔야 돼요. 그런데 얘가 뭐가 틀렸어요? 16비트씩 8개 부분으로 나눠졌어요. 2번은 왜 틀렸어요? 클래스가 없어요. 이 클래스가 있는 건 뭐예요? 뭐요? IP 버전 4예요.
하나, 이 클래스까지 있어요. 자, 3번. 호환성이 낮아요? 아니요. 자, 4번. 주소의 한 부분이 0으로만 연속되는 경우 연속된 0은 생략할 표시할 수 있다. 아까 설명했죠? 네. 생략한. 그래서 2번.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되게 중요하고 많이 나옵니다. 오케이? 네. 정말 많이 나오죠. 꼭 나와요. 음, 자, 그러면 이걸 응용한 문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나오는가? 조금씩 바뀌어서 29쪽으로 나오고. 29쪽을. 29쪽 10번. 여러분이 풀어봅니다. 네. 29쪽에 10번이야? 네. 아직 안 배운 부분도 있는데, 우리도 안 했는데? 맞아. 지금 풀어야 돼. 29쪽. 29쪽 10번. 옳지 않은 것. 10번. 맞았어. 10번의 정답은 뭐죠? 1번이에요. 1번이죠. 옳지 않은 것이죠. IP 주소가 전부 다 동일할 수가 없죠. 그리고 여러분, IP 주소가 있고 도메인 네임이라는 게 있어요. 도메인 네임이라는 거는 여러분 이런 거 www.naver.com 이런 게 도메인 네임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얘가 컴퓨터 안에서 돌아다닐 때는 IP 주소로 돌아다녀요. 맞아요. 이걸 바꿔갖고 돌아다니는 거죠. 그게 이제 도메인 네임이라고 하는 것이고, IP 버전 6는 IP 버전 4의 주소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다고 그랬죠? 네. IoT 때문에 나왔다고 했고, IP 버전 4는 8비트를 4개 부분 총 32비트로 구성된다. 설명했죠? 네. 그러면 이것도 알아야 돼요. IP 버전 6는 16비트씩 8개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꼭 한 문제 나온다는 거야. 그렇지? 반드시. 네. 알겠어요? 네. 11번도 한번 풀어볼까? 네. 옳지 않은 것. 이건 도메인 네임 쪽인데. 정답은 몇 번일까요? 4번입니다. 도메인 네임을 임의로 할 수 있으면 도메인 네임이 아니겠죠. 그렇죠?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는 여러분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한 문제 또는 두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IP 주소하고 도메인 네임으로. 오케이? 네. 또 볼까? 12번이요? 아니요, 그 뒤에 문제를. 네, 다음에 나오면 또 보겠습니다. 네. 자, 그럼 2번 문제를 이렇게 풀었습니다. 조금 제가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엄청 빠르게 나갈 거예요. 자, 3번.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중에서 이미지 형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렇게 했는데 이미지, 소리 이런 건 여러분이 암기하셔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BMP는요 이미지예요. 이미지인데 BMP는 화질이 좋아요. 화질이 좋아요. 화질은 좋아요. 근데 압축이 안 돼 있어요. BNP가 붙으면 압축이 안 돼 있어요. 그 비트맵이에요. 그래서 그쵸? 네. 그래서 뭐냐면 여러 그림판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인터넷에 쓰기에 적합하지 않아요. 그런데 아무튼 이미지는 맞겠죠? 네. 그다음 GIF는요. 여러분 인터넷 쓰는 형태가 맞아요. 그렇죠? 특히 GIF는 화질은 좋지 않아요. 화질은 좋지 않은데 압축되어 있고요. 움직여요. 좋은 건 투명 이미지를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애니메이션도 만들 수 있어요. PIFF는 기본적으로 보통 스캔했을 때 나타나는 이미지 파일. 네. 또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주면 JPG라고 여러분 알죠? 네. JPG 얘는 형태는 JPEG라고 합니다.
얘가 제일 많이 써요. 그렇죠? JPG 형태를 많이 쓰는데 화질도 좋고 압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얘는 투명한 이미지를 안 돼요. 못 만들고 애니메이션도 안 돼요. 못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JPG보다 더 좀 좋은 게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게 PNG예요. PNG는 화질도 좋고 압축. 압축되어 있고 투명해요. 투명하기도 해요. 그런데 애니는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 BMP, TIF, GIF, JPG, PNG 뭐 이런 게 PCF, DCF 이런 게 있다라는. 오디오 파일은 음원 파일이죠. 네. 그래서 웨이브 파일, 이게 웨이브 파일이에요. MIDI, MP3 이런 게 오디오 파일이고 비디오 파일은 AVI하고요, DVI, MOV는 애플에서 나오는 동영상 파일이에요. 애플 거, MPG, DIVX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병행해서 여러분이 자꾸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까요? 네. 자, 4번.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문제고 너무나도 많이 나와서 뭐 지겨운 쉬운 문제인데 여러분 아, 그거는 다른 거잖아요. 왜? 계산 형식을 그거 알아내는 왜 그래? 어렵지 않나? 자, 계산 형식이 나오면 알려식 했어? 왜? 근데 좀 하고 와야겠는데? 안 했어? 이거 오늘 했어? 또 했어? 이거 왔어? 여러분 봐봐. 이미지 파일 형태, 이미지에는 뭐냐? 비트맵이 있고 그다음에 그거 뭐였지? 벡터가 있어요. 비트맵은 보통 이제 사진 같은 현실적인 이미지고 벡터는 애니메이션 또는 일러스트레이션. 어도비. 얘는 점으로 이루어졌어요. 점. 네, 포토샵. 이거는 선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럼 점으로 인해서 확대하면 이 점이요 동그란 점이 아니라 네모난 점이에요. 맞아요. 이 픽셀. 네모난 점을 픽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네모난 점을 확대하면요 이렇게 돼 있어. 정확히 확대해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꺾이잖아. 맞아요. 이런 거를 뭐라 하냐면 계단 현상이라고 합니다. 엘리어싱. 그 영어로는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시험에는 엘리어싱이라고 나오나요? 그렇죠. 엘리어싱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이 엘리어싱을 부드럽게 처리를 해주려고 이렇게 깎아요. 이걸 뭐라 하냐면 안티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벡터는 확대해도 안 깨져요. 엘리어싱이 없어요.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4번의 정답은 뭘까요? 2번. 2번. 나머지 거는 조금 이제 여기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 보자. 뭐가 보셨어? 나 외웠어. 그래서 아까 말을 잘 못했어. 아니야 했어. 아니야 했다고. 내가 제일 잘 알아. 자, 그래 무조건 말. 세상에 무슨 말? 4번에 봅니다. 네. 그럼 여기서 나머지 것도 여러분이 그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비더링 제한된 색상을 조합하여 복잡한 색이나 새로운 색을 만드는 작업이 비더링입니다. 맞아요. 그다음에 렌더링이라는 것은 모델링하고 같이 연결이 되는데
렌더링은 3차원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명암과 색상을 입혀서 사진감을 더해주는 작업입니다. 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 여러분 모델링 깊게 알 건 없고 렌더링 수행하기 전에 하는 렌더링 어떻게 할 건지 얘하고 연결되는 겁니다. 모핑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핑은 여러분 플래시 같은 거 해본 사람 잘 알 텐데 두 개의 이미지가 스스로 부드럽게 변화되는 거예요. 삼각형이 사각형으로 바뀌거나 흑인이 백인으로 바뀌거나 이런 거예요. 모양이 글자로 바뀌잖아. 그렇죠. 모양이 글자로 바뀌거나. 필터링. 그럼 여러분 이거 포토샵 해본 사람 알겠지만 나중에 그림을 요 필터 기능을 넣어가지고요. 다른 형태 뭐 예를 들면 사진을 갖다가 수채화 형태로 만들 수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필터링입니다. 리터칭. 그러면 기존의 이미지를 다른 형태로 새롭게 변형 수정하는 작업이고요. 인터레이싱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 보면 어느 그림이 처음에는 뿌옇게 나와요. 대략 나와요. 그리고 나서 점차적으로 자세한 모습으로 나와요. 이렇게 하는 게 인터레이싱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냐면 너무 오랫동안 X표로 기다리게 하면 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점차적으로 자세히 보일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메조 틴트라는 게 있습니다. 메조 틴트는 무수히 많은 점과 선으로 이미지를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솔러리제이션, 그거는 필름을 일시적으로 빛에 노출시켜 반전된 것처럼 표현하는 것인데 여러분 혹시 필름을 이렇게 반전된 효과로 좀 그런 거 본 적이 있는 사람은 기억이 날 거예요. 그다음에 안티엘리어싱,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렇죠? 경계면을 부드럽게 하는 거. 난 그냥 기대하지 하더니 걱정이 돼. 오케이? 음악과정. 자, 5번. 메모장. 윈도우 10의 메모장에 대한 거. 메모장은 여러분, 이런 게 메모장이거든요. 제가 읽어보면 맞아요. 메모장은요, 여기가 글씨의 사이즈 이런 것만 나오지, 여기에 그림이 나올 수가 없어요. 맞아요. 못 그리고 나오지 못하고, 날짜는 나와요. 현재 날짜, 시간. 나와요. 이런 거 나올 수가 있고, 글꼴 이런 거 나올 수 있지만, 그림, 이런 거 나올 수가 없다. OLE라고 그러거든요. 그림이나 차트, 이런 게 OLE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얘를 저장하면,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거 확장자가 txt예요. 그리고요. 그런데 이거 틀렸죠. 그림 차트 여기다가 삽입할 수가 없어요. 그림 메모장에는. 네. 그렇죠? 그다음에 시간 날짜를 삽입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서치하는 기능이 있어요. 찾기, 바꾸기. 여기 보면은 편지에 보면 찾기가 있어요. 찾기하고 바꾸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맞는 거고 2번입니다. 정답. 선생님, 응? 하늘이가 쉬는 시간 아니, 제 옆에 있는 친구가 자꾸 쉬는 시간이라 쫄라요. 네, 그럼 잠깐 쉬겠습니다. 마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점점 좀 속도를 붙일 거야. 처음에 좀 천천히 하다가 오늘 첫날이라서. 6시에 끝나요? 네, 6시 끝나요. 네. 이거 다섯 건니? 내가? 그랬나? 얘들아 좀 어때? 얘 잔다니까. 아니 뭐라 엄마 나 보기 싫어. 나안 하고 싶어. 내가 못쓰게 잘했는데. 자꾸 근데 들어보세요. 자꾸 듣다 보면 처음에는 이거 멘붕이 오는데 자꾸 듣다 보면 이게 감이 와요. 다시 왔어요. 잠깐. 오케이? 근데 이게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죠. 이거 언제나 외우면. 이거 외울 게 많은 거예요. 필기만 넘어가면 여러분 실기는 괜찮은데 외워야 돼요. 선생님하고 자꾸 하다 보면 조금 딱딱한 게 말랑말랑해져. 말랑말랑해진 거를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검색하고 3학년들은 지금 어떠니? 들어보니까. 쉬워? 너네들은 괜찮아? 쉽다고? 고민이는. 맞아 여기까지 쉬워. 뭐야 선배한테. 언니야 언니. 선배 네? 언니. 선배 언니. 괜찮아요 친구예요. 맞아, 친구예요. 어떻게 친구야? 예전에 알던 네, 초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는 사이거든요. 오, 그래? 아, 이게 무슨 관계야? 오늘까지만 봐.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이. 똥. 그렇지. 조금만 쉬고. 안티엘레르기? 아니. 뭐? 자기? 자격. 아, 자기 필요. 자격증. 전에도
아니 근데 나 원래 공부했는데 그 중앙이 그 쌤이 언니 보고 언니라고 했어. 네 언니가 쳤는데 이거 두달 때 시작하고 한 달이나 했잖아. 아픈 것이야. 근데 나 처음에 은배야 얘가 이러고 말을 이만하면 나도 생각이 이렇게 알아들었니? 아무도 몰라. 나는 반말하는데 호칭을 아니 알아들었던 거 에어컨도 있구나. 나한테 너는 지난해 취업이야. 그럼 1학년 아니잖아. 취업 1학년. 네? 그러면 그래서 왔구나. 나 근데 커말은 취업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따야 되는 자격증. 그 취업부장님이 얘기하시는데 제일 취업이 아니고 공무원에 근데 나중에 가도 커말은 선생님 커머는 어디서 따야 돼요? 항공회의소 물 마시고 어디라고? 선생님 그 대한항공에서 항공회의소 자격시험 자격평가사업단 이게 코참이라고 하거든요. 여러분 핸드폰에도 있어 코참 찾아보면은 있어요 여기에. 앱을 설치하래요. 포탑 됐어? 앱 설치하세요. 왜 애를 야 왜 이렇게 가지않게 들렸어요? 아이도 부끄러워해? 아이잖아. 아, 일반이야. 뭔 아이야? 친구야. 너 친구 있어? 오반이야 같은. 오반이야. 그건 알고 있어. 윤기사 그러지 마. 너무해. 부담스러워. 자 우리가 컴퓨터 일반만 하면 지겨우니까 절반씩 나눠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스프레드시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쪽으로 가는데 18쪽 내친김에 18쪽에 19번 문제가 우리가 풀었던 문제랑 연관성이 있으니까 18쪽에 19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18쪽에 19번인가? 18쪽에 19번. 1번이네. 그렇죠. 1번이죠. 맞았어요. 1번이 뭐예요? 그게 벡터예요. 그러니까 점과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나 곡선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표현하는 게 벡터고, 벡터는 확대해도 깨지지 않습니다. 근데 2번을 보니까 이미지를 확대하면 테두리가 거칠어지는 현상을 계단 현상 또는 엘리어싱이라고 합니다. 파일 형식에는 BMP, GIF, JPG, PNG 뭐 여러 가지가 있죠? PIFF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색상을 사용하여 사실적인 이미지를 표현할 때 쓰는 게 적합한 게 비트맵이고, 약간 만화 같은 이미지,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이미지를 하기에 적합한 건 벡터입니다.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응용에 대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리로스쿨에 들어갑니다. 리로스쿨의 게시판 로그인을 안 해도 돼요. 학습 자료실에 가보면 제가 금방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근데 329번 그래서 제가 1번, 2번을 중심으로 할 거예요. 자, 329번 329번 들어왔나요? 1번이에요? 네, 1번 상시 1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제가 필기를 준비할 때가 실기를 준비하는 것보다 훨씬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오늘도 여러분한테 이걸 어떻게 하면 쉽게 할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고 왔어요. 1 아니면 2? 1. 24교시. 1만. 1번만 329번에 1번
몇 번? 329번에 1번. 다운로드 받아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래갖고 저장할 필요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론적으로만 익히면 되니까. 됐어요? 이제 시작할까? 네, 잠시만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아니, 오늘 여러분 수업 전에 제가 아까 공강 시간에 이거를 다 입력을 했거든요. 콩공과는 200. 그래서 점수가 높아요. 김잘의 김모태도 있어. 그렇죠? 시원하면 잡아도 있네요. 네. 제 콩공과 출신이라서 200입니다. 화공 뭔 뜻이에요? 화공과. 그림 그리는 사람. 화학공학과 몰라? 아니요. 화학공학과. 아, 왜? 달라. 맞아. 그 그림. 그러면 의외로 그런가? 자, 그러면 얘를 부분합을 만드는 걸 한번 해볼게요. 누나 좋아해요. 자, 이렇게 블럭으로 잡으세요. 자, 블럭으로 잡기 전에 이거 부분합은요, 네, 여러분 거의 옆에 써놓으세요. 부정, 부정. 부정부정. 어디에? 네. 제이 여기 21번에 부정, 부정. 19페이지 부정, 부정. 부정, 부정이 뭐냐? 부분합은 정렬부터. 그쪽이라고? 19쪽, 제이 19페이지. 뭐. 21번. 그 문제. 여러분, 요 아래쪽이 번호예요. 요 아래쪽이. 알겠죠? 네. 부정, 부정이라 써놓으세요. 아이에 나가요? 없어. 아, 책에다가. 책에다가 여러분, 프린트블에. 프린트블에, 네, 부정, 부정.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부분합은 정렬 먼저. 그리고 그룹화, 아, 이게 이렇게 되어 있구나. 정렬, 부분합은 정렬 먼저, 그룹화는 정렬한 것으로. 이것만 알면은 부분합은 끝이에요. 근데 이거 콘텐츠도 안 일어나는데. 자, 먼저 보겠습니다. 자, 학과별로 모을 거예요. 그래서 학과를 선택하고 데이터에 가서 기억에서 히읗으로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오. 국문화가 아니라 국문과인데 국문화라고 잘못했네요. 그러니까 고쳐요? 왜 아니 안 고쳐도 돼요. 하의회는 얘 국문과인데 의외로 70점 잘 받았다. 그래서 내가 그렇죠? 선생님 왜 과가 안 써지죠? 응? 뭐야? 뭐네, 어디? 나 과가지고 안 써지던 거예요. 아니야. 진짜 그냥 이거 있어. 자, 그러면 근데 나는 안 켜져, 지금. 여기 보면 난 안 켜진다. 국문과가 먼저 나오고 여러분 실습이 안 되면 그냥 눈으로 보세요. 네. 국문과가 먼저 나오고 영문과, 컴고가 이렇게 모여 있잖아, 그렇지? 학원과 이렇게 모여. 이렇게 해야지 부분합이 되는 거야. 학과에서 정렬을 먼저 해야 돼. 정렬을 먼저 해야 된다. 안 돼? 여기 학과를 먼저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서 기억에서 히읗. 이게 오름차순이야. 히읗에서 기억 그러면 내림차순이고. 알겠지? 3학년들은 되게 쉬운 얘기죠. 그쵸? 네. 알겠으니까. 여기를 딱 이렇게 전체를 잡아요. 전체를 잡고 전체를 잡고 부분합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자, 부정. 그러니까 먼저 부분합은 정렬 먼저. 그 다음에 그룹할 항목은 그 정렬한 거. 뭐로 정렬했어? 학과로 정렬했잖아요. 학과가 나와야 돼. 문합이 어디 있어? 오케이? 데이터. 윤곽수. 아. 데이터? 부분합. 여기. 데이터의 부분합. 그래서 그룹화, 잠깐만요. 먼저 정렬하고 부분합에 들어가서 학과로 만들어줘야 돼요. 네. 그 다음에 합계를 만일 만든다. 그러면 합계보다는 평균이 나을 것 같아. 내가 보니까. 평균을 해보겠습니다. 평균.
평균에 우리 비주얼 베이직하고 시어너하고 자바 세 개를 다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이게 다 합시다. 세 개를 다 할까요? 네. 그리고 처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해. 그다음에 확인을 딱 눌러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눌렀더니 대본. 어떻게 나와요? 국문과 평균 나오고 영문과 평균 나오고 성공과 평균 나오고 학원과 평균 나오고 전체 평균 나오죠? 이렇게 하는 게 부분합이에요. 근데 한 번 부분합을 했잖아. 또 한 번 부분합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잡고 한 번 더 들어갑니다. 부분합 들어가서 이번에도 합과 이번엔 평균이 아니라 최대값을 해보겠습니다. 최대값. 제일 높은 점수. 아까 제일 높은 점수. 요 할 때는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그대로 놔두고 하면 기존의 국문과 평균이 없어져요. 맞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줘야 앞에 거가 안 없어지고 그대로 되는 거예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적용한 게 위쪽으로 올라와요. 최대값이 최대값 평균. 최대값. 영문과 보세요. 최대값이 나오고 평균이 나와요. 성공과에 보면 최대값이 100점이죠. 평균. 학원과 최대값 평균. 전체 최대값 평균.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네. 됐습니까? 네. 그리고 몇 가지를 더 해보면 여러분 여기 1이라고 돼 있죠? 2를 클릭해봐요. 그러면은 전체 최대값 평균이 나오죠? 2를 클릭해봐요. 각 과별 평균이 나오죠? 네. 3을 클릭해봐요. 평균과 최대값이 나오죠? 4를 클릭하면 전체가 다 나오죠. 이게 부분합이야. 그리고 부분합에 그룹 해제가 있어요. 보이니? 네. 그룹 해제 윤곽 지우기를 딱 누르면 윤곽 지우기를 나오면 앞에 요게 없어지면서 이렇게 딱 나와. 깔끔하게. 윤곽 지우기요? 윤곽 지우기. 오케이? 윤곽 지우기. 자, 되돌이킴. 이렇게 하고요. 우리 부분합을 제거해 보겠습니다. 한번 제거. 이렇게 잡고, 자, 부분합에 다시 들어갑니다. 다시 부분합. 들어가서 모두 제거를 누르면 부분합이 지워지고 원 데이터가 나와요. 모두 제거가 어디 있어? 네. 아, 여기 있네. 됐죠? 부분합 한 번만 더 해보고. 네. 얘들아, 너네 쫓아오고 있니? 네. 부분합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저희보다 잘해요. 성명으로 해서 성명의 내림차순으로 해보겠습니다. 성명의 내림차순. 성명이. 성명의 내림차순 할 때 학과들이 막 섞여 있죠. 네. 섞어버리고 나서 하려고 그래요. 자, 섞어요? 네, 섞었어요. 그 성경 기억에 어? 아, 하고 이거 내림차순 희연기요. 아, 네? 됐죠? 아, 네. 자, 그럼 부분합을 할 때 여러분 생각을 해봐. 학과별 평균이라든지 이런 게 맞겠지. 부서별 평균이라든지 이게 맞겠지. 네. 직급별 평균 이런 게 맞겠지. 그렇지. 네. 근데 뭔가 그룹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룹으로 뭘 시킬 거냐 이거야. 그럼 학과로 그룹화 시키는 게 여긴 맞겠지. 그러니까 학과를 놓고 히읗에서 기역이나 기역에서 히읗으로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기역에서 히읗으로 한 거야. 네. 그 다음에 전체 범위를 잡고, 자, 그러니까 먼저는 부분합은 정렬부터. 그 다음에 데이터에 가서 부분합으로 갑니다. 네. 자, 그러면 그룹할 항목은 그 정렬한 것으로 맞춰줘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 뭘 했어요? 평균을 했죠? 평균을 할 때 처음에는 새로운 값으로 배치를 눌러주죠. 네. 맞죠? 네. 그리고 이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하면 맨 마지막에 총합계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네. 확인을 누릅니다. 그럼 이렇게 나왔죠?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부분합 또 한 번 들어가요. 자, 이번에는 평균이 아니라 최대값 아니에요. 이번 최소값으로 해볼까? 네. 최소값 제일 점수 낮은 애들, 낙제생들 이렇게 하고 이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를 풀어줘야 합니다. 확인을 누릅니다. 그쵸? 그랬더니 최소값과 평균이 나오죠? 그럼 얘네들이
1번을 눌렀을 때, 2번을 눌렀을 때, 3번을 눌렀을 때, 4번을 눌렀을 때 다르겠죠? 네. 그 다음에 윤곽선도 해제하면 앞에 이게 없어지겠죠? 깔끔하게 그렇게 나오는 게 부분합이다. 이해됐죠? 자, 문제를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냐면은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니까 처음에 여러분이 처음에 정리를 잘 해놓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이제 문제 보겠습니다. 부분합은 시험 문제 많이 나오니까. 자, 19쪽에 이거 한번 풀어봅니다. 4번이요. 그렇죠. 4번이죠. 그렇죠? 뭐야? 제일 많아. 알았어.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그룹할 항목에서 선택할 필드를 기준으로 미리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렬한 후 부분합을 실행한다. 이게 뭐야? 부정이야, 부정. 부분합은 정렬부터. 맞지? 네. 그 다음 2번. 부분합 실행 전 상태로 되돌리려면 아까 모두 제거해봤죠? 모두 제거했더니 부분합이 없어지고 원래 상태로 돌아가죠? 왜 대답이 없지? 네. 그치. 자, 3번. 세부 정보가 있는 행 아래 요약형을 지정하려면 데이터 아래 요약 표시를 선택하면 밑에 전체 요약이 나오는 거예요. 그쵸? 4번. 이미 작성된 부분합을 유지하면서 부분합 계산 항목을 추가할 경우에 새로운 값을 대치를 선택하여 체크하는 게 아니라 이걸 풀어줘야 되죠. 네.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인 것입니다. 이해했죠? 자, 22번 봅니다. 매크로. 이 매크로가 좀 어려워요.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매크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자, 22번. 자, 실습을 한번 해봅니다. 매크로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거니까. 이 총점 이쪽을 지워보겠습니다. 이쪽을 딱 지워보고. 너희들은 엑셀을 얼마큼 많이? 아주 고급이요. 어? 그치. 뭐 지금 뭐 3학년들은 뭐 아무 문제가 없을 거고 2학년들은 야, ITV 땄어요. 저기 땄어? 누구? 저를 5년 전에. 그럼 돼요. 이렇게 짰으면 돼요.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점 이쪽 지웠죠? 어? 자, 이제 여러분 잘 주목하세요. 네. 여러분 여기 개발도가 없죠? 네. 개발도가 있어요. 없으면 있는 사람은 괜찮은데 없는 사람은 파일에 가서 만들어요. 옵션에 갑니다. 맞아. 옵션에 갑니다. 옵션에 가서 리본 사용자 지정에 가서 개발 도구를 체크를 해줘야 돼요. 오케이? 오케이? 선생님 이거 가르쳐 줬어? 가르쳐 주시는데 까먹었구나. 자, 개발 도구를 이렇게 들어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매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크로는 어떤 명령의 집합이에요. 어떤 단추를 누르면 명령이 쫙 실행이 되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그러면 개발 도구에서 삽입을 딱 누르고 쫓아오고 있니? 네. 삽입에 여기 단추 있죠. 첫 번째 단추. 쫓아오고 있니? 근데 선생님 하는 거 대로 해야 돼. 안 그러면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 알겠죠? 그 양식 요 단추를 딱 클릭하고 양식 단추 클릭했죠? 그리고 여기 그 평균 옆에 J 있죠? J 3번부터 Alt 키를 누른 상태로 J3번, J4번 이렇게 두 칸을 잡아서 J3번, J4번을 잡아서 Alt 키를 누른 채 무슨 키를 누른 채? 알트. 왜 Alt 키를 누르냐면 그래야지 딱 사이즈가 맞아요. 그리고 딱 떼면요. 갑자기 뭐가 딱 매크로 지정이라는 창이 떠요. 단추를 J부터 F키를 누른 상태로 기수. 알아. 여기부터 알아. 이미 이만큼만 진짜 한번 지금 너무 내 손? 자, 그러면 매크로 이름을 여기다가 뭐라고 주냐면 총점이라고 쓰겠습니다.
총점이라고 주고요. 숫자가 이상해요. 그럼 A로 하세요. 맞아, 그렇게 보는 거지. 그, 복사. 아니 카드 한 장 찍으면 안 써지지. 아니, 안 써지는 게 아니라 그게 난 이렇게 썼는데 저번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썼어. 그냥 임의로 하세요. 안 되면 앞에를 보시고. 자, 열려있는 통합 문서를요, 현재 통합 문서로 바꿉니다. 그 다음에 이때 기록을 눌러요. 다 했니, 너? 11 다 했어? 내일도 와. 선생님. 기록을 누릅니다. 어? 저 선배랑 뭐 하는 거예요? 저 선배가 아니라 저 후배인데. 아, 후배. 1학년 후배. 뭐 하는 거예요? 그 시험 앞두고 있어서 좀 연습 좀 하고 가라. 아이씨. 응. 여러분 후배예요, 후배. 1학년. 아, 후배예요, 다? 예. 쉬워? 어, 아니, 한 명은 2학년이었고, 한 명은 1학년. 자, 기록을 누릅니다. 기록을 누르고 매크로 이름 총점이라고 하고요. 이때 바로가기 키라고 하는 거는 이 키를 통해서 실행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자세히 설명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걸 이해해야지 매크로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매크로 만들 수 있다라고 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바로가기 매크로 이름은 바꿀 수가 있겠죠? 바로가기 키가 있는데 바로가기 키가 앞에 무슨 키하고 붙어 있어요? 컨트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컨트롤. 컨트롤 그래서 만일 A라고 누르면요. 여러분 컨트롤 A를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컨트롤 A가 윈도우에서 사용하는 키야. 모두 선택이라고 할 때 컨트롤 A를 써. 그럼 컨트롤 A를 사용하지 못할까? 아니요. 아니요. 사용할 수 있어요. 매크로가 우선이야. 맞아요. 매크로가 모든 키보다 우선이니까 엄청 강력해. 이거 함부로 쓰면 안 돼. 알겠죠? 그러니까 매크로 키는 기존의 윈도우 키, 엑셀에서 사용하는 키를 갖다 우선해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네. 알겠죠? 그런데 만일 라지 A, 즉 대문자 A를 쓰면요. 대문자 A를 써 그러면 갑자기 컨트롤 시프트 A가 나와요. 그 대문자란 뜻이에요. 시프트는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선 쓰지 않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매크로는 현재 통합 문서 설명은 여기다 설명 다 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을 누를 건데 확인을 누르면서 이제 녹화가 시작이 돼요. 알겠죠? 네. 그래서 혹시 안 되면 눈으로 확인하고 넘어가요. 다음에 또 한 번 할 기회가 있으니까 필기 과정이니까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면 돼요. 확인을 누릅니다. 눌렀더니 단추가 나오면서 여기 기록 중지라는 게 나오고 있죠. 녹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총점을 갖다가 이만큼 드래그해요. 드래그 했죠? 네. 드래그하고 이퀄 나왔죠? sum 오, 저희 요즘에 썸 하고 있어요. sum 더블 클릭 하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요. D3부터 콜론이면 D3부터 F3까지 다 썸하는 거예요. 자, 가로 닫고 가로 닫았죠? 그냥 엔터 치면 안 돼요. 컨트롤 엔터를 쳐줘야 돼요. 컨트롤 엔터를 쳐야지 같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앞서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바깥쪽으로 한번 클릭해줘야 돼. 클릭. 바깥쪽 클릭해주고 자, 이제 기록을 중지하겠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그냥 넘어가요. 자, 기록 중지합니다. 오케이? 자,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대로 매크로가 됐는지. 총점을 지우고 단추를 클릭합니다. 그럼 총점이 나오죠. 네. 여기 된 사람은 보고 안 된 사람은 다음 기회에 또 한 번 할 거야. 매크로를 왜 쓰냐면 이런 것을 이제 뭐냐면 반복적으로 내가 반복적으로 이 값을 바꾸잖아. 바꾸고 총점을 다시 누르면 총점이 다시 계산이 되죠. 아. 응? 난 이거 없어도 자 평균을 또 해보겠습니다. 기록 중지 반드시 눌러. 오.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한 번만 다시 하면 돼요. 한 번만 다시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기회 지금 눈으로만 확인하세요. 다음에 또 한 번 할 거야. 이거 필기 과정이니까. 너 실기도 신청했니? 그냥 다음에 또 한 번 해. 필기 과정에서 또 하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 그럼 요 단추에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눈으로 한번 보세요. 또 한 번 하니까 텍스트 편지 와서 여기다가 총점이라고 입력합니다. 첫 번째 매크로가 완성이 됐고요. 두 번째 매크로를 완성할 때요. 여기서 이번에는 어떻게 하냐면 선생님 방금 완전 예? 그다음에 삽입을 누르고요. 삽입에서 도형. 네, 삽입에서 도형. 미안합니다. 삽입에서 도형. 웃고 있는 사람으로 해요. 합의된 어딘데? 나중에 친구랑 똑같네. 어? 주먹으로 내가 좀 하고 나한테. 나도 이거 진짜. 구름 모양으로 해요. 네. 달 모양은 어때? 하트 모양 하자. 하트? 스마일 하자. 스마일? 구름 하자. 그래, 구름. 별은 어때 별? 구름 해도 돼요? 그러면 합시다. 그럼 삽입해가지고 도형에 가서 여러분 원하는 모양으로 저는 뭐 요 스마일로 해보겠습니다. 스마일로 누르고 아니, 이렇게 했어요. 선생님 텍스트 상자도 돼요? 텍스트 상자도 될 텐데 왜 텍스트 상자로 해요 거기다? 아니 도영이. 자, 요거를 했는데 여기 떠오르진 않죠. 뭐가 연결은 안 되죠. 아까 여기 단추는 바로 연결이 되는데 얘는 연결이 안 돼요. 맞아요. 연결이 안 되는데 연결 안 될 때는 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다 매크로 지정이라고 연결을 해주면은 됩니다. 매크로 지정을 넣고 여기다가는 이제 평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평균. 그리고 현재 통화 문서하고 기록을 누르겠습니다. 기록을 누르고 똑같이 평균 이렇게 하고 확인을 누르면서 녹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평균. 자, 녹화가 되고 있어요. 개발 도구 가보면 기록 중지가 뜨죠? 네. 녹화가 되고 있는 거. 여기를 이렇게 잡아요. 잡았어요? 네. 이퀄 평균은요. 무슨 함수? 에버리지라는 함수예요. 대버리. AV만 치면 떠올라요. 이퀄을 먼저 써야 돼. 항상 함수는 여러분 알죠? 이런 거 배웠나? 이퀄. 그다음 에버리지 한 다음에 얘를 이렇게 드래그 합니다. 총점 빼고 국영수만. 그리고 가로 닫고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컨트롤 엔터. 컨트롤 엔터. 그리고 이거 소수점 이하가 너무 많잖아요. 홈에 가서 소수점을 좀 줄여주겠습니다. 자릿수 줄임. 몇 가지 줄여요? 6대짜리까지 네. 자릿수 줄임을 한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바깥쪽 한번 클릭해줘야 돼. 클릭해주고 어떻게 해요? 개발 도구 가서 이걸 해야 돼. 기록 중지를 반드시 눌러줘요. 자, 그럼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볼까요? 총점 지우고, 평균 지우고, 그다음에 총점 한번 누르고, 평균 한번 누르고. 처음에 안 돼. 안 되는 게 정상이야. 됐다. 그런데 다음에 한 번 더 할 거야. 알았지? 매크로 할 때 한 번 더 실습할 때 여러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이 매크로를 수정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 네. 여기에 개발 도구에 매크로에 가. 매크로에 가면 매크로가 두 가지가 만들어진 게 있죠? 그럼 이걸 실행을 누르면 전체적으로 실행이 돼 버리는 거야. 근데 한 단계씩 코드 실행이라고 누르면 갑자기 비주얼 베이직 코드가 떠가지고 이거 한 단계씩 실행이 돼요. 코드별로? 어떻게 돼요? 잘못 손대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우선 닫아버리고 그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매크로 기록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매크로 기록에 한다. 매크로에 들어가서 이번에는 편집에 들어가봐요. 아까랑 똑같은 화면이 뜨죠? 이때 이 매크로 이름을 여기서 바꿀 수도 있어요. 오케이? 네. 자, 다시 매크로 가서 편집에 가서 매크로 이름도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매크로에서 삭제도 할 수 있다. 그다음 옵션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옵션에 들어가 보면 여기서 바로가기 키하고 설명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옵션에서 오케이.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빈 셀에서는 매크로를 만들 수 없어요. 셀에서 여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오는 메뉴가 바로가기 메뉴거든요. 여러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딱 떠오르는 메뉴를 바로가기 메뉴라고 해요. 그래서 요거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22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어? 답은 2번입니다. 네, 답은 2번이에요. 빈 셀에서 바로가기에서는 매크로 지정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어요? 네. 4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잠깐 하면 네. 옵션을 잠깐 들어가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있죠? 네.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매크로를 추가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오케이? 자, 23번. 지금 나오는 게 조금 어려운 거예요. 하나씩. 어? 바로가기 메뉴가 아니라 바로가기, 자, 셀의 바로가기 메뉴라고 하면은 이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는 만들 수 없다고 그랬죠. 아까 매크로를 지정. 뭔가 도형에서 연결할 수 있는 거지 셀의 바로가기 메뉴에서 만들 수 없다고. 자, 23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23번 내가 노란색으로 체크를 해놨죠? 그렇죠? 네. 여러분 일반 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A1번 셀을 클릭해봐요. A1번 셀. A1번 셀을 클릭하고 이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고 셀 서식에 갑니다. 셀 서식에 가서 잘 들으세요. 보호에 가봐요. 보호돼 있죠? 네. 보호돼 있고 보통 이제 잠금과 숨김이 원래는 체크가 되어 있어요. 보통은 일반적으로. 잠금만 체크가 되어 있네. 잠금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잠금만 돼 있네요. 근데 잠금하고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잠금이 체크가 돼 있으면 무슨 말이냐? 봐봐. 보호에서 잠금이 체크가 되어 있어야지 이 셀 보호가 이제 처리가 돼요. 잠금이라는 게. 잠금해요? 우선은 잠금으로 지금 해놓고 맞아 되어 있어. 잠금으로 돼 있어, 그렇죠? 그럼 여기 나머지 것들은 다 잠금으로 돼 있죠, 그렇죠? 네. 오케이? 네. 어떻게 해요? 그리고 여기 노란색으로 돼 있는 부분 있죠. 네. 이걸 선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려고 그래요. 셀 서식 들어가서 이번엔 얘를 봤더니 얘는 잠금이 풀려 있죠. 네. 기본적으로 얘는 잠금이 돼 있고 잠금이 돼 있고 얘는 잠금이 풀려 있죠. 네. 오케이?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검토에 갔어요. 네. 그리고 시트 보호를 눌러요. 네? 시트 보호 눌러요. 여러분 기억해요. 위쪽은 잠금이 돼 있고 노란색은 잠금이 안 돼 있어요. 자, 시트 보호 암호를 통일하겠습니다. 여러분 헷갈리면 안 돼요. 1111 이렇게 1을 4개 쓰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렀어요. 한 번 더 누르죠. 1111 됐어요? 네. 확인을 누르고 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내가 얘를 지우려고 합니다. 지워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어떤 글씨를 넣어보려고 바꾸려고 해요. 글씨를 입력할 수정도 삭제도 안 되죠. 네. 잠금으로 되어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는 넣어볼까요? 여기 들어가죠. 왜? 잠금이 풀려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시트 보호하려고 그러면은 뭐부터 해야 된다? 잠금이 되어 있어야 한다. 너 뭐 하냐?
아무것도 안 해. 오케이? 네. 오케이? 그러면 이제 숨김에 대해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할게요. 시트 보호를 해제하세요. 네. 자, 1111 해제했어요. 숨김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숨김은 수식하고 관련이 있는 건데, 네. 수식하고 관련 있는 거야. 얘를 선택하고 딜리트. 자, 이번에는 여기를 체크해서 아까 기본적으로 숨김이 체크가 안 돼 있었죠, 그쵸? 네. 그러면 잠금하고 숨김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잠금하고 숨김을 같이 체크를 해봐요. 잠금도 시키고 숨김도 시킨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선택하고 자, 이번에는 여기 클릭하면 수식 입력줄에 이 수식이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네. 그런데 이렇게 해놓고 시트보호를 누릅니다. 1111 어? 1111 딱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여기를 클릭했더니 수식이 안 나타나요. 남이 어떻게 수식을 엑셀로 만들었는지 수식을 감춰 놓을 때 쓰는 게 숨김이에요. 다시 여기를 숨겨놓고 를 보호하면은 여기 수식을 이렇게 눌러도 안 나와. 자, 결론은 뭐야? 잠금을 체크하고 시트 보호를 누르면 잠겨요. 숨김을 체크를 하고 시트 보호를 하면 그 수식이 숨겨져요. 수식을 보호를 해야지. 아니 숨김을 했잖아. 그 다음에 확인 눌러. 확인 눌렀는데? 그리고 시트를 보호해. 아! 자. 정말. 자,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23번 문제를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자, 23번 여러분 풀어보세요. 2번이야, 2번. 2번 맞지? 어떻게 알았어? 알지.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자, 1번 보겠습니다. 새 워크시트의 모든 셀은 기본적으로 잠금 속성이 설정되어 있죠. 그 다음에 워크시트의 셀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저 셀의 잠금 속성을 해제해야 한다? 아니죠. 설정해야 한다죠. 그쵸? 만약에 이게 해제하면 어떻게 되냐면 잠금이 안 돼서 막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보호를 해도 그쪽은. 그치?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시트 보호 설정하면 경고 메시지가 나타나죠? 셀의 잠금 속성과 숨김 속성은 시트 보호하기 전까지 아무 효과가 없어. 시트 보호하면서 잠금도 숨김도 나타난다. 그 얘기예요. 23번이 그 얘기 알겠지? 이런 문제는 어려운 문제였는데 잘 풀었습니다. 어려운 거. 24번 풀어보겠습니다. 4번. 피벗 대한 설명으로.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피벗 테이블을 하기 위해서 자, 피벗 테이블은 요게 피벗 테이블이야. 몇 번? 24번. 14번 시트. A가 쉬운 거야? A가 쉬운 거냐고? 숫자가 많이 되는 A가 출제가 많이 된다고. 맞아. 쉬운 게 아니라 쉬운 건 아니야. 출제 경향이 높다. 자, 요거를 선택하고 이거는 피벗 테이블이고 피벗 차트예요. 피벗 테이블을 자, 피벗 차트 지워버리겠습니다. 피벗 테이블도 지우겠습니다. 피벗 테이블 다 지웠어요. 그쵸?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잡았어요. 자, 피벗 테이블 어디냐면 삽입에 있어요. 자, 피벗 테이블 이렇게 잡고요. 피벗 테이블, 피벗 차트는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할까요?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한 다음에 자, 새 워크시트 그러면 새로운 시트가 만들어져요. 근데 기존 워크시트 한 다음에 여기다가 A14를 클릭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확인을 누르면 피벗 테이블이 나오죠? 자, 이때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지점을 필터로. 네. 입고를 열에. 네. 품목을 행에. 네. 시그마 값의 출고. 네. 이렇게 주면 피벗 테이블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피벗 테이블 자세한 실습은 또 할 거예요, 자주. 했어요? 그럼 이렇게 합계가 보기 좋게 나오는 것이 피벗 테이블이에요. 피벗 테이블을 이렇게 잡고, 피벗 테이블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여러분 낯서니까 확인 나와. 자,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때 여기 삽입에 가서 피벗 차트 지점을 끌고 여기를 끌고 아니 지점을 끌고 필터가 와. 열 입고를 열로 입고를 열로 왜 갑에 입고가 있는 걸 해놓은 입고를 해놓은 갑에다가 필터 있는 거 아니야? 맞아. 근데 너 왜 입고는 초랑 백이 있어? 갑은 여기 있어. 그럼 여기로 갈 거야. 갑은 왜 만들었어? 갑 처음부터 여기 있었는데? 자, 됐나? 그거 다 체크해놓지 마. 됐나? 네. 그럼 이때 피벗 차트를 누르면 차트가 만들어져요. 이게 피벗 차트. 기본. 이게 피벗 테이블, 이게 피벗 차트예요.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 아니야? 그거는 처음에 피벗 테이블과 피벗 차트를 같이 만든다고 했을 때 그런 거고. 자, 그러면 여기서 예를 들면 이것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만일 입고 처음에 C 2번에 입고량이 100인데 100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500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밑에. 그리고 얘를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세로 고침을 해봐요. 세로 고침을 했더니 얘가 500으로 바뀌죠.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바꾼다고 해서 얘가 바뀌는 건 아니다. 기억하세요. 여기 시험 문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라 대부분 그래. 10번만 아니라 그 시험 문제 거의 그래. 바꾼다고 해서 항상 세로 고침 눌러야 된다. 오케이? 마우스 오른쪽부터 누르고 세로 고침. 새로 고치.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 바꾼다고 해서 바뀌는 게 아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러분 봐봐. 내가 물어볼게요. 이게 피벗 테이블이죠? 네. 피벗 테이블하고 피벗 차트가 있는데 피벗 테이블을 이때 지워버리면 피벗 차트가 없어질까? 해볼까요? 지워보면은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대로 남아 있어요. 이것도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이 있나요? 네. 몇 번째는? 24번. 원래 그냥 넘어가. 야이 네, 다음번에 또 나오니까. 네? 이거 저 2번이죠. 그렇죠. 피벗 차트 지금 만들어주고 어디? 피벗 테이블을 피벗 테이블 잡고 다 잡아. 그다음에 삽입에 가서 피벗 차트 눌러? 맞아. 아 그리고 확인.
끝났어? 어, 끝이야. 오, 야, 진짜 정연이가 잘하네. 뭐라는 거야? 자, 24번 보세요. 24번. 자, 원본의 자료가 변경되면 모두 세로 고침 기능을 이용하면 테이블에 반영할 수 있죠. 이거 줄치세요. 세로 고침을 눌러야지 되는 거야. 옳은 거죠? 네. 그다음 피벗 테이블 삭제하면 함께 작성한 피벗 차트도 삭제가 됩니까? 아니요. 아니죠. 2번이 틀린 거예요. 맞아요. 피벗 테이블 삭제하려고 그러면 피벗 테이블 전체 범위로서 딜리트로 삭제하는 거 봤죠? 네.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는 값 영역에 표시된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다. 네. 요거까지는 나중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거까지 몰라도 우선 한 번 가지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다음에 피벗 테이블 보고서는 아직 못 만들어 봤기 때문에 그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5번. 고급 필터. 여러분 필터 배웠나? 맞아요. 배웠죠? 그럼 고급 필터 잠깐 보겠습니다. 됐어. 25번. 여러분 이거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이거를 숨김으로 했는데 이렇게 3하고 5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숨기기 취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숨기기 취소했죠?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거는 삭제를 할게요. 이렇게 설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 자, 셀을 왼쪽으로 밀기. 없어지죠? 네. 예. 됐어요? 네. 자, 그럼 이렇게 선택하고요. 선택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 이걸 이렇게 한 거야. 근무 기간이 15년 이상이면서 나이가 50 이상인 거. 엔드 조건을 묶은 거예요. 예, 5화로 하려고 그러면 바뀌어야 되고 줄이 바뀌어야 되고 이런 거 알죠? 배웠지? 그러면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제 데이터에 가서 고급 필터로 들어갑니다. 고급 필터 들어가죠? 네. 다른 장소의 복사를 눌러요. 그쵸? 맞아요. 자, 목록을 클릭하면 목록이 나왔고요. 조건을 클릭하면 조건이 이렇게 나왔어요. 그쵸? 요거까지 맞아요. 복사 위치에서 여기를 클릭하면 자, 이게 나오겠죠? 네. 해당하는 게 두 건이 나왔어요. 그쵸? 오케이? 음. 그리고 이 부서를 갖다가 이렇게 기억에서 히읗을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그쵸? 네. 여기에 대한 설명이 뭐가 나와 있냐면 내가 예를 들면 영업부를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영업부를 숨기기로 했어. 네. 숨겨놓고 내가 여기서 정렬을 바꿔준다 이거야. 결과에서 정렬을 바꿔준다고 해서 여기에 무슨 변화가 생겨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그런 이상한 얘기를 써놓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필터 기능을 이용하면 워크시트에 입력된 자료들 중에서 특정한 조건에 맞는 자료들을 워크시트에 표시할 수 있죠. 네. 자동 필터라는 걸 안 해봤는데 자동 필터 조금 이따 여러분 자동 필터 했나? 네. 해봤나? 네. 자동 필터는 요 필터가 아니라 미안. 그때 해봤던 것 같은데? 해봐 한번. 자동 필터 조금 이따 내가 설명할게요. 아무튼 자동 필터. 이거 했지 않았어? 자. 시간에? 미시가 문제는. 야, 왜 안 떴어? 3번 고급 필터를 실정한 경우 아, 그래?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를 다른 곳에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맞아요? 자, 4번에 보세요. 고급 필터가 적용된 결과표를 밑에 있는 거를 결과표를 정렬하면 그게 숨겨진 거 아예 숨겨져 있는데 숨겨진 레코드가 정렬에 포함돼서 보여질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근데 자동 필터를 내가 잠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동 필터 했는데 얘가 이거 뭐야? 바보인 거예요. 자, 24번. 24번 시트를 선택하고요. 그래서 자동 필터 어디냐면 데이터에 가서 근데 그거 옆에 있잖아요. 요거예요. 그쵸? 요게 자동 필터예요. 왜? 아니
그러면 얘를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자동 필터로 엔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자동 필터요? 우리 자동 필터입니다라고 안 배웠어. 어. 그냥 필터라고 배웠어. 맞아. 이게 자동 필터예요. 자동 필터 클릭하고 자 강남점만 놔두고요. 야, 니들 강남점만 놔두고요. 그럼 강남점이 선택되죠. 네. 네.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입고량이 숫자 필터에서 크거나 같은 입고량이 50 아니 입고량이 100 이상인 거 이렇게 하면 100 이상인 게 나오죠. 엔드 조건을 이렇게 만들 수 있죠. 네. 이게 자동 필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자동 필터니까 자동 필터에서 여러 필드의 조건을 지정하는 경우 각 조건을 엔드 조건으로 설정이 된다. 맞죠? 네. 네,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진짜 너무 억울했어. 26번까지만 하고 말게요. 26번. 26번이 좀 까다로운데 많이 까다로워. 많이 까다롭죠? 2번. 여러 번 이제 설명을 해야 돼요. 4번이에요, 4번. 자, 먼저 옆 앞에를 보세요. 셀의 너비보다인데 너미보다. 너비보다 큰 숫자라는 얘기는 뭐냐면 요거를 B하고 C를 이렇게 넓혀 보면요. 그 숫자가 나오죠. 좁혀서 안 보이면 샵이 나타나는 거예요. 맞죠?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아니면 B하고 C 사이를 더블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일 때는 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여러분 수학에서 이런 얘기가 있죠. 모든 수를 0으로 나눌 수 없다. 네. 그런 거 배웠어? 수학에서? 네. 안 배웠어? 배웠어요. 배웠죠. 그래서 이렇게 0으로 나눌 수 없는데 0으로 나눴을 경우에는 DIB 나누기 디바이드예요. 디바이드 0으로 나눴다는 오류가 나옵니다. 알겠죠? 네. 그다음에 여기 name은 뭐냐? 이런 거야. count if 알죠? 이런 함수일 때 count 네. if는 COUNTIF인데 F가 하나 더 들어왔어. 그래서 인식할 수 없는 텍스트를 수식에 사용했을 때는 name이 틀렸다. name이 틀렸다. 즉 count if가 아니라 count if 이렇게 쓰면 name 오류가 나옵니다. 오케이? 자, 얘는 뭐냐? 잘 보세요. sum 해놓고 G5부터 sum 해놓고 G5부터 G6가 한 다음에 한 칸 띄고 I5부터 I6를 딱 했어요. 아니 실수가 아니라 이런 수식이 있어. 진짜요? 수식이 있어. 근데? 콤마 안 하고 이런 수식이 있어. 이런 수식이 왜 이런 수식이 있냐면 교집합일 때 이거 쓰는 거야. 아. 어? 이렇게. 배웠나? 오, 친구한테 배웠잖아. 야, 나도 기억하는 우리 네가. 자, 그럼 제가 한번 교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지금 이렇게 만들었더니 파란색하고 빨간색 사이에 교집합이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교집합이 없을 경우에는 널이라고 없다라는 오류가 나와요. 근데 이 교집합을 만들어 볼게. 교집합을 어떻게 만드느냐? 자, G5부터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앞에 보세요. 이렇게 만들었어. 첫 번째 거. 아. 1000, 2000, 3000, G5부터 G7 맞죠? 한 칸 띄고 이번에 교집합을 만들겠습니다. 한 칸 띄고 자 어디를 만드냐면 여기 3000만 교집합을 아니 3000, 2000 이걸 교집합을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만들었어. 그럼 교집합이 있어 없어? 왜 없어? 교집합이 있잖아. 교집합이 2000, 3000이지. 저 어디가 뭐? 겹쳤다는 뜻이야. 겹쳐 있는 부분. 제발 야, 나 정리가 듣고 싶어. 아니 몰라. 넌 그렇지. 겹쳐 있는 거지. 겹쳐 있는 거 맞지? 네. 겹쳐 있는 거 있을 때는 이게 한 칸 띄는 건 겹쳐 있는 집합을 교집합을 말하는 거야. 가로 닫고 엔터를 딱 치잖아요. 그럼 얼마 나와요? 5천. 5000이 나오는 거.
잠깐 미안합니다. 네, 오늘은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얘는 내 휴대폰을 뺏어가고 얘는 내 컴퓨터를 끄고. 어떻게? 민빈이 때려줘.